거의 모든 ETF에서 그 최근 한 달 급등한 놈이 계속 간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최근 한 달 급등한 ETF 사야 되는가 팔아야 되는가, 그걸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할투라는 채널의 근본은 돈이 되는 논문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원래 할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후에 제가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제가 초심을 잃어가지고 논문이랑 아무 관계없는 영상을 막 만들고 나불나불거리고 그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번 영상에는 초심으로 돌아가시죠. 개별 주식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계속 왕창 오른 놈이 그 다음 달에는 왕창 떨어진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반대로 왕창 한 달 동안엔 깨진 주식이 다시 컴백한다라는 것도 전설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주식에는 역추세 효과가 강합니다. 역추세 효과. 자, 여기서 주가지수, 채권, 원자재, 외환시장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자렌바라는 교수인데 폴란드에서 태어났고 지금 두바이 대학에 있나 폴란드 대학에 있나 그게 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이분의 논문이나 책을 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논문이랑 책을 읽었고 금융 분석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유튜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Price Based Investment Strategy라든지 Country Asset Allocation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아쉽게도 전혀 팔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분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논문은 제가 유튜브 그 영상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오타쿠이죠. 자, 주가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940년대부터 자렌바님은 44개 주가지수를 분석을 했어요. 자렌바님이 좀 오버한 게 1800년부터 2018년까지 218년 데이터를 전부 다 긁어 모아가지고 253개 자산을 분석을 했답니다. 우호! 네, 그 개별주는 근데 역추세였죠.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떨어진 놈이 그 다음 한 달 동안에는 쫙 오른다라는 거였는데, 놀랍게도 주가지수는 반대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주가지수가 50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50개 중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10개, 그러니까 한 20%를 상위 20%를 사고, 또 반대로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10개 주가지수, 얘네들의 수익은 어땠을까 분석을 해보니까요. 자, 로우가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수익이 낮았던 주가지수고 하이가 가장 높았던 데고요. 그 얘네들은 이제 중간에 있는 애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주가지수 50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하위 10%를 사가지고 한 달 동안 보유하면은 월 수익이 0.4%, 그리고 반대로 최근 한 달 동안에 왕창 오른 10개 주가지수를 사가지고 한 달 동안 보유했다면 월 1.7%를 벌 수 있었습니다. 둘의 차이는 자그마치 1.3%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가지수는 결론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오른 주가지수에 올라타는 것이 정석입니다. 네,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통합니다. 보시다시피 R 로우와 R 하이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장기 국채에는 이런 모멘텀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에 올랐다는 거는 그 다음 달에 올랐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장기 국채는 그런데 단기 국채는 또 아닙니다.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올랐던 놈이 계속 오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떨어진 단기 국채는 계속 떨어져서 이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수익이 난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네, 원자재는 자렌바가 1870년부터 44개의 원자재를 분석을 했는데, 네, 보시다시피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급등한 그 원자재들을 샀을 경우에 그 다음 달에 평균 1.5%를 벌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청기구리처럼 반대로 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왕창 떨어진 원자재를 매수를 했다 하면은 수익이 월 마이너스 0.86%가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이 두 개 차이는 자그마치 2.37%, 어마어마합니다. 자, 참고로 원자재 ETF는 한국에는 많지 않아요. 뭐 해외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해외 선물을 한다고 하면은 최근 한 달 동안에 급등한 그 원자재 선물을 사가지고 한 달 동안 보유를 하고, 반대로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떨어진 그 원자재 선물을 공매도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평균 월 2.37%를 벌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얘기고요. 아, 참고로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보통 왼수한테 가르쳐 준다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해외 선물에 푹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잠도 못 자면서 모든 돈을 날려가지고 패가망신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왼수나 적한테 가르쳐 주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이 요 전략을 왼수한테 알려주면 왼수가 몇 달 후에 와가지고 고맙다고 여기겠죠. 아니, 당신 때문에 내 돈을 벌었어. 허허허. 네, 그럼 안 되죠. 당연히 왼수는 망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략을 반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에헴. 네, 마지막 그 외환 시장인데요. 네, 여기서 1820년대부터 달러 대비 그 외환, 그 수익을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말이 오른 외환을 샀으면 좋았냐, 안 좋았냐, 이런 걸 봤는데, 결론적으로도 그 외환 시장도 통합니다. 근데 대부분 화폐들은 장기적으로 달러 대비 많이 떨어졌네요. 아무래도 달러가 기축통화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그래도 가장 많이 올랐던 외환들을 구매를 했다면은 그 한 달에 마이너스 0.3% 손실이 났고, 네, 그런데 달러 대비 와장창 깨지는 그런 외환을 또 골라 샀다 하면은 마이너스 1.34% 손실이 났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 그 왼수한테는 원자재 선물보다는 외환 선물을 가르쳐 주는 게 좋겠군요. 이게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무조건 달러는 슈렉이야. 달러를 팔고 외환을 사.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군요. 아, 좀 느꼈습니다. 자, 선물 전략을 만들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 선물 시장에 가가지고 최근 한 달 동안에 급등한 자산들을 다 왕창 매수해버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와장창 떨어진 급락한 선물들을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주식이 되었든 원자재가 되었든 채권이 되었든 다 한번 해보면요. 네, 그런 식으로 했다면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많이 떨어진 그런 그 자산들은 월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5.7% 났고, 반대로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올랐던 자산들은 수익이 월 0.72%, 그리고 차이가 1.3%나 났습니다. 네, 220년 데이터를 좀 시대별로 찢어봤는데요. 여기 그 저자가 자렌바 교수가요. 보니까 1800년에서 1840년 이런 식으로 이제 찢어봤는데, 그 보면은 그 최근에 특히 이제 1920년대 후에는 거의 모든 자산군에 이 최근 한 달에 올랐던 놈이 계속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 채권도 1920년대부터는 이 전략이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88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패션쇼를 했다라고 하네요. 네, 그림으로 다시 보면요. 네,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원자재 전략입니다. 그 원자재 중에서 그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많이 오른 원자재를 사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원자재를 공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썼다면은 이런 식으로 돈이 쫙쫙 들어가지고 한 200년 만에 한 4, 5천 배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체,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가지고 그 짓을 한 거. 그 다음에 요게 뭐냐? 이게 외환인가? 그리고 이게 주식인가? 뭐 그런 거 같고요. 네, 자, 여기서 요약을 하면은 거의 모든 ETF에서 그 최근 한 달 급등한 놈이 계속 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가지수, 단기국채, 원자재, 외환 다 먹히고 장기국채도 1920년대부터는 잘 먹힙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전략도 만들기가 어렵죠. 그 최근 한 달 동안에 많이 오른 급등한 ETF를 사자.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진 뭐 ETF나 뭐 선물 같은 게 있으면 공매도를 하자. 가능하다면요.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패가망신을 바라는 적이나 왼수한테는 해외 선물을 권하는 게 맞는데 우리의 이 전략을 절대로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그럼 그 놈이 최근 한 달 동안에 급등한 선물을 사고 최근 한 달 동안에 떨어진 선물을 공매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왼수가 떼의 부자가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알려주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유익한 그 영상이었죠. 어떻게 하면은 내 왼수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배웠습니다. 유익하죠? 그러면은 구독을 하시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